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롬프트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프롬프트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상들이 있죠. 예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해야만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유효한 얘기고요. 기본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프롬프트를 덜 자세하게 작성을 하더라도 웬만큼 원하는 답변을 얻고는 해요. 제로 샷이라 그래서 정말 그냥 간단하게 툭 던져도 예전에 비해서 엉뚱한 답변을 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 라마 3.1이 며칠 전에 한 그저께죠. 나오면서 라마 3가 이제 다른 것들과 비교한 벤치마크인데요. 라마 3가 뭐 압도적으로 좋다 뭐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클러드 3.5 소넷 버전을 가지고 할 건데, 지금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GPT-4 옴니가 나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 정말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클러드 3.5가 나오면서 이 몇 가지를 압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소넷이. 특히 이제 코딩할 때 사용하신다던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뭐 GPT에 뒤지지 않죠. 라마 3의 뭐 이런 부분 5샷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잘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GPT-4o나 클로드 3.5 소넷이나 라마 3.1이나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PT-4에 대한 영상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GPT-4는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정보가 좀 덜 아직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클라우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요새 코딩을 하지 않아도 코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클라우드 아티팩트에 대한 소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코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코딩을 전혀 모르셔도 되고요. 혹은 그거를 통해서 말로 코딩을 하면서 실제로 코딩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먼저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챗 GPT처럼 일반적인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채팅창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방금 게임 얘기했으니까 게임을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아티팩트가 뭔지. 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네, 오른쪽에 코딩을 해주면서 아티팩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서 실제로 실행이 되는 어떤 실행이 되는 게임을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시나요? 이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터지는 약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제 일반적인,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뭐 사운드 효과 추가하고 레이벨 시스템 추가하고 크기와 속도 그다음에 뭐 인터페이스 나오게 해달라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코딩을 스스로 계속 고치면서 해주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제가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 왼쪽에 보면은 일반적인 채팅이 아니라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프로페셔널 플랜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정말 프로젝트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결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뭐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 LLM과 레그 모델 혹은 GPT, 커스텀 GPT, GPTs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켓, 마케팅 오토메이션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what are you trying to achieve라 그래서 너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거를 달성하려고 하느냐,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뭐고 주제가 뭐고 이런 것들을 적어달라고 하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이 우리가 뭐 신입사원이라고 할게요. 이 클로드라는 신입사원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되는데 한글로 적어 주셔도 됩니다. 한글로 적어 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 학습량이 영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게 좀 더 알아듣기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프롬프트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영어를 쓰지 않으셔도,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굳이 배우시지 않으셔도 정말 멋진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구글에 들어가시고요. 이 클로드라는 게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픽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콘솔을 들어가 볼게요. 당연히 로그인은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런 첫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보시면 Generate a Prompt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법봉처럼 생겼죠. 정말 마법처럼 프롬프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하려는 일이 뭐야? 라고 이렇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write me a 이메일을 작성을 해줘. 뭐 이런 명령을 내리고 싶은데 프롬프트를 좀 자세하게 적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보통 좋은 프롬프트라고 하면은 정말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너는 이제부터 이러한 역할이고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할 거고 나는 지금 이러한 일을 너한테 원해.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맥이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한 결과를 원해. 그리고 예시는 이런 거야. 이런 게 좋은 프롬프트라고 우리가 보통 배웠죠. 정말 그렇게 작성을 해주나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자동화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마케팅 오토메이션 프로젝트였죠. 자동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한테 지식을 제공해 줄 거고 그거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뭐 작업을 하는 걸 도와줘라고 해볼게요. 그럼 잠시 뒤에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네, 굉장히 잘 생성해 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너는 AI 어시스턴트 스페셜라이징 인 마케팅 오토메이션, 마케팅 오토메이션에 특화된 AI 어시스턴트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줬습니다. 요거를 번역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당신은 마케팅 자동화 전문 AI 비서입니다. 역할은 마케팅 자동화 프로젝트에 관해 기아에게 제공해줄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질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너의 임무다. 뭐 1, 2, 3, 4번 그리고 항상 뭐 이런 답변을 하고 노력을 해라. 예시는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작성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우리가 흔히 얘기들 하는 좋은 프롬프팅에 대한 구조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드 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자, 이제 우리 마케팅 오토메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신입사원, 저 굉장히 똑똑한 클러드라는 신입사원을 고용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고용을 했으면 교육을 시켜야겠죠. 여기다 add 컨텐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그 컴퓨터 내에서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텍스트 컨텐츠를 그냥 여기다 적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다. 이런 걸 숙지하고 있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널리지를 한번 넣어볼 거고요. 이렇게 파일이 들어가는데 이 파일을 하나 넣었더니 5% 정도를 지금 썼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파일 여러 개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넣은 거는 마케팅 그냥 샘플이에요. 이게 아쉽게도 엑셀 파일을 넣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CSV 형태로 이렇게 바꾼 거고요. 이 파일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파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케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케터 분들 나름대로의 엑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고 싶으신 엑셀 파일을 이 신입사원한테, 굉장히 똑똑한 신입사원한테 이거 숙지하고 있어, 내가 질문할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뭐부터 물어볼까요? 제가 1월과 2월에 대한 자료를 넣었거든요. 1월에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했던 타겟팅이 뭐야? 전환율이 다 비슷하네요, 이 경우에는. 근데 뭐 이런 CPA나 이런 CPC 이런 게 좀 달랐고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사실 이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1월과 2월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제너레이팅 하면서 아까처럼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티팩트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나쁘지 않죠? 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싶다. 그리고 뭐 우리의 그러면은 우리의 타겟군을 적당한 페르소나를 설정해주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이건 좀 영어로 나오네요. 영어로 나오면은 한글로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페르소나까지 작성을 해줘요. 컬리지 스튜던트 엠마 톰슨이라는 21세의 가상의 타겟을 잡았고요. 이 사람의 뭐 학력 수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1차 타깃이 될 수 있고 골, 그다음에 챌린지,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내줍니다. 진짜 실제로 신입 마케터라고 보기 힘든 그런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케팅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 파일들을 올려놓고 이 부분들을 좀 수정하려고 하는데 수정해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수정하는 것보다 실수가 적고 그리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코딩하는 효율도 엄청 늘고요. 그리고 다른 산업에 있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데이터나 문서나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그거에 맞는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혹은 일을 시킬 수 있죠. 이렇게 나 대신 일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쓰는 방법만 알려드렸지만 제가 꾸준히 올릴 영상들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매 시간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정보를 매일 아침 언제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거를 바탕으로 오늘의 리포트를 작성을 해줘 라고 자동화 시킬 수 있어요. 마치 진짜 해당 직원을 뽑아서 아침마다 네가 할 일은 이거야. 그리고 다 되면 나한테 보고를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동화하는 부분들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마케팅 외에 저는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기회가 되면은 최대한 해당 주제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프로젝트를 돌아가서 마케팅을 돌아가면은 방금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것들이 여기 히스토리가 있고요. 이거를 항상 이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챗 GPT랑 약간 다른 점인데 이 채팅에 계속 이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제별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 주제별로 이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떤 전략 문서를 작성해줘라고 어떤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계속 히스토리가 생기고요. 그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채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특정 채팅에만 추가적인 정보를 줘서 그 추가적인 정보와 같이 대답해줘라고 할 때 여기 애드 컨텐츠라고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최대 5개 그리고 각각 30메가 이하로는 업로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한 상태의 채팅도 별도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몇 가지 이렇게 아티팩트라고 우리 아까 답변을 해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것들이 앞으로 이 프로젝트에 계속 사용될 정보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계속 얘기를 해볼까? 이거 꼭 기억해줘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측 하단에 Add to Current Project라고 있어요. 이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요 프로젝트가 되어 있죠. 다시 아까 프로젝트를 돌아가 보시면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그 채팅을 이어서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만든 결과물이 추가된 상태로 우리 얘기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나 동료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 할 때 요거에 대한 문맥을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토론을 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